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6일 시네타점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진행했던 게 어떻게 됐냐? 일단 예상대로 잘 됐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이더 같은 경우는 2,900불이 살짝 깨졌죠. 2,893불까지 내려왔다가 일단 저점 수입을 하고 지금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진입했던 3,165불 진입했던 거는 2,900불에 제가 익절을 걸어놓고 잤는데 익절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태피트 같은 경우는 252% 수익이 됐죠. 30만 6천 불 수익이 났고 디코인 거래에서는 400%, 424%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금액적으로는 6만 3천 불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배수를 조금 높이 했었는데 디코인 쪽에서는 400%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잘 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존에 지나갔던 거는 이제 지우고 일단 의미가 없어졌죠. 이거는 다시 새롭게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쁘게 C 자리가 하나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4시간 C 자리가 먼저 하나 생겼는데 4시간 C 자리는 좀 크게 생겼고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1시간을 한번 볼게요. 1시간하고 4시간하고 이제 겹치는 자리인데 이렇게 딱 겹치죠 지금. 어저께도 제가 겹치는 자리를 조금 봤어요. 봤더니 어, 일단 1시간 자리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4시간 자리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교집합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일단 C 자리인데 이 자리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쇼타점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 롱은 안 들어가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얼마냐? 지금 이더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4시간 C 자리는 한 3,070불 정도 되네요. 3,070불. 3,070불 정도 되고 1시간 C 자리는 3,095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박스 안에서 일단은 진입을 하고 손절 라인도 고점을 찍으면은 손절 라인은 이제 잡기는 해야겠죠. 그럼 결론은 3,070불에서 3,095불 사이에서 타점이 한번 들어가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 주간장에 여기까지 반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되게 심플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3,070불에서 3,095불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2,962불이죠. 그러면 약 한 100불 이상은 더 올라와야 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2,900불까지는 일단 수입을 했고 여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 흐름의 펀더멘털은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더는 오늘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조금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70불에서 3,095불 사이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는 어저께 일단 95K가 깨졌죠. 95K 85K죠. 95K가 아니라 85K가 깨지고 저점이 8,500 85,820불을 일단 찍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비트도 4시간 캔들 기준으로는 4시간 캔들 기준으로는 자, 88K 요거는 좀 없애고 자리를 4시간 캔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한번 형성이 될 것 같고 1시간 캔들은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형성이 된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도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숏으로 보느냐? 뭐 간단합니다. 어제 계속 누누이 설명드렸지만은 MK 트레이드 청산 관련돼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확률도 88%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이죠. 12월 19일 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전체 시장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 비트는 88,400불입니다. 88,400불하고 88,755불. 요 사이에서 진입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C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C 자리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는 전략을 좀 취해 볼 겁니다. 오늘 주간장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거죠. 얘네들이 기술적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번 리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점을 한번 확인을 하고 반등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롱타점은 좀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 전체 흐름을 한번 보고 다시 2,900불을 만약에 이렇게 한번 내려와서 저점을 한번 찍고 만약 반등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번 짧게 들어갔다가 손절을 이 전저점 있죠. 전저점에 한번 걸고 한번 가볼 만합니다. 롱은요. 왜냐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니까 어, 반드시 그 손절 라인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저점을 한번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리스테스트를 한번 한다 하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 깨면은 밑으로 빠진다는 소리니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만약에 저점을 한번 2,900불 초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초반대까지 만약에 밀렸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롱타점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예, 여기서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본절에 걸고 한번 가볼 만하기도 할 것 같아요. 여기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C 자리죠. 25,800 380 지수를 여기를 한번 수입을 하고 그죠? C 자리를 맞고 지금 밀렸습니다. 어제 이제 밀려서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0.5% 정도 이상은 떨어졌고 지금 시간의 거래 프리마켓 시장에서 한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시간 캔들로 좀 보면은 나스닥도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면 기술적 반등 수준인 것 같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좀 되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4,600짜리까지는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어디까지 밀릴지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눌림이 오기 때문에 어디까지 눌릴지를 확실히 체크한 다음에 숏을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스닥 추이만 심도 있게 좀 본 다음에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이더로 한번 좀 넘어갈게요. 이더는 지금 4시간 캔들 기준으로는 양봉이 하나 나왔고 이제 9시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이제 캔들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이 캔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를 많이 갖고 있는 비트마인이죠. 비트마인 주가는 현재 31달러 29센트에 어저께보다 약간 반등하긴 했는데 어제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11%가 빠졌네요. 주가가 11%가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전체 흐름상으로는 아직 하방의 마지막 신호는 안 나왔는데 비트마인 주가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좀 이더에 좀 핫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JP 모건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 토큰의 금융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JP모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맨파워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JP모건의 그 이더리움 기반의 금융 상품이 뭔지 조금 더 서치를 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제가 오늘 타이틀만 좀 읽어서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더의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면서 금융상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또 만들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향후 좀 더 좋은 발전적인 영향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번 주에 이슈가 일본 금리 결정이 19일 날 있는데 20일 날, 그러니까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거치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거치는 그 날짜가 또 변동성이 클 예정이에요. 옵션 만기가 있는 날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그 흐름을 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옵션 만긴 날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콜이든 풋이든 그쪽 행사가 쪽으로 힘의 균형이 좀 쏠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번 주는 아무튼 전체 흐름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좀 기다리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오늘은요. 타점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느냐 안 하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트나 이더가 저점 테스트라는 건데 리테스트를 제가 보기에는 이더는 2,900불 초반까지 혹시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 수 있고 비트 같은 경우도 86,000불이죠. 8만 리테스트를 하면은 86,000까지는 아니고 85,500불 85,500불까지는 한번 리테스트를 여기서 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비트는 85,500불에서는 한번 매집을 해봐도 될 것 같고 비트는 2,900불 초반대죠. 2,900불 초반에서 기다렸다가 매집을 해서 손절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면 본절에 걸고 한번 추이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리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반등한다? 그럼 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어저께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법이다. 신법인데 이게 신법이라는 건 결국 멘탈 게임이죠. 하기 때문에 내가 진입자리,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타점을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전쟁에 비유했는데 저희는 저격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은 각종 첨단 무기로 지금 다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딱총밖에 없어요. 딱총. 그래서 저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 한 발 한 발 저격을 해서 정확한 타점을 만들어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겁니다. 자금이 많으면 매집 구간을 두고 계속 매집하면서 평단 낮춰가면서 전체 흐름을 좀 따라갈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주 퍼센테이지를 처음부터 뭐 10% 20% 진입하는 게 아니라 뭐 1%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평단이 좀 안 좋다? 그럼 뭐 2% 들어가고 그때 그리고 또 4% 들어가고 이게 제곱수의 방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금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더 같은 경우는 3070불에서 3095불 사이에서 숏타점을 한번 기다려 본다. 그리고 만약에 리스테이트를 해서 2900불 초반대까지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도 롱타점을 한번 진입을 하고 손절 잡고 한번 가본다. 이게 이더의 타점 핵심이고요. 비트 같은 경우는 88,400불에서 88,755불을 좀 기다려보고 숏타점을, 그리고 리테스트를 85,500불 초반대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진입을 하고서 손절 라인 잡고 저점 손절 라인 잡고 한번 기다려 본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녁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간 장에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사이에서도 0.35% 좀 더 밀렸습니다. 그죠? 좀 더 밀렸어요. 나스닥이 밀리면 결국 이더 비트는 시원하게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꾸역꾸역 올라오긴 하겠지만 나스닥이 밀리면 이더나 비트도 재차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롱 타점이든 숏 타점이든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주간장에 만약 거래하신다 그러면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야외 활동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직장인 분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좀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잘 하시고 나서 저녁 시간에 행복한 얼굴로 10시, 밤 10시입니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